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어서 자청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현재 오늘 결전의 날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론이 시작됐고 어떤 진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예상, 이것과 그 예상 결과에 따른 우리의 각오,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미국에 나가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가 4월 20일이면 15일날 투표 마치고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선거 부정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 NPK에서 격렬한 토론을 했는데 저는 있다 쪽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라인 선거 부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처음으로 온라인 선거 부정. 지금 오늘날에 지금 디지털 선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온라인 선거 부정이 뭔지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요. 4월 24일 날 프로그래밍 이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4만 몇천 명이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연사님들이 많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건 분명히 컴퓨터 가지고서 또 부정을 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이것은 이 부정 저지르는 거는 딴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얘기를 이제 꺼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사진에서 보셨지만 전자개표기 내부에 이미 컴퓨터, 제가 상상하는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가 있던 거를 여기 있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또 민경욱, 그 다음에 벤자민 윌커슨, 이 세 사람이 사진 찍어 왔어요. 둘이 선관위에 와서. 그때 그 사진 찍은 사람들 여기 공선감 여기 계십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참여를 했었죠. 그게 사실로 나타난 거죠. 컴퓨터가 실제로 컴퓨터 조작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선거 그 과정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11일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이 일어났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요소는 그 당시에 4월 24일 날 제가 강의를 했다시피 사전 투표였죠. 사전 투표에서 15일까지 며칠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날 당일 투표를 마치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과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데이터가 가는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물론 개표기에서 나온 그 읽은 데이터는 수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유튜버가, 여기 수학쟁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유튜버가 그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수작업을 돈다발 세듯이 저절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느린 속도로 그걸 촬영한 유튜브가 돌려보니까 1번 연수을입니다. 연수을 아니에요. 1번 유튜버 후보한테 표를 세는데 5장이 2번이 들어가 있어요. 2번이. 과연 이것이 가능했던가라는 거에 대한 그 선거 부정 없었다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가능성 이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4월 24일 날 그것은 어떤 형식을 써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걸 강의했었죠 이미. 자, 아무튼 공투표 또 뭐 2번이 1번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갖다 수작업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재부서 그 다음에 장수가 맞았다 해가지고서 손으로 입력을 시키는 걸 수작업했다 이런 짓을 했더라고요. 그럼 좋아요. 그 수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데이터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그것이 강의에서는 제가 메인 컴퓨터라고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서버예요. 그것이 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관악 개척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서버가 처음에는 중앙선관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늦게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될 것이 탈이었는데, 서버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다. 그럼 어디 있었느냐? 선관위 관악청사에 전산센터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공손갑에서도 조슈아 또 저 미드 A 여러 또 유튜버들이 와가지고서 있었고요. 그때 조금 실망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결사적으로 서버 이전을 막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유튜버들이 무지하게 많은 활약을 해갖고 3일 동안 어떻게 저 촬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힌 촬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고 하니 뭔가를 계속 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얼핏 조금 흐릿하지만 그 사진을 보니까 QR 코드 같아요. QR 코드. 이거를 수없이 그 복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증거 인멸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물론 서버를 관악청사에서 그저 과천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여기 경찰들이 있습니다만 경찰들이 우리를 체포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긴급 상황을 인식을 하고서 변호사들한테 헬프 요청을 했던 게 접니다. 바로. 그래서 5명 지금 우리 사회자 김민수 씨가 외쳤던 그 변호사 5분이 다 왔어요. 그리고 김문수 씨도 왔었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사적으로 증거인멸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작업으로 산 계산기에서 나온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가? 서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과천에 있는 서버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천만에였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갔죠. 그런데 전산센터인 관악청사에 있는 서버로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악청사의 서버 한 대, 그 다음에 과천 중앙선관위에 한 대, 2대의 서버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그러면 그 관악청사에 있던 서버는 무슨 기능을 했는가? 아까 어느 영사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VC에서 찍은 이 내부 찍은 거 그거 있죠? 거기에 Embedded CPU가 있는데 Embedded CPU는 기능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수 기능을 작용시킬 때 일부러 심는 것입니다.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 자일스 데이터 분석 장치가 달리면 안 되는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해킹을 해서 나중에 해커들은 증거 인멸을 해버려서 없애버리거든요. 자일링스 달지 않으면 그 증거 인멸이 안 되는 거예요. 관악청사에서 들어온 것이 해킹한 것이 관악청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와. 그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관악청사에서 과천으로 왜 옮깁니까? 맞습니다. 증거 인멸이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부정선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님들이 정말 악전고투가 예상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악전고투가 예상됩니다. 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료는 서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서버로. 그런데 그거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지금 재판 과정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여기 영상에 증거 차고도 넘치죠. 물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법에서의 증거라는 거는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정황적인 것뿐이 아니에요. 적용시킬 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서버의 기록이었어요. 이것이 증거 인멸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럼 우리 변호사님들이 뭘 갖고 저 대법관 여러분 다투겠느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피해의 고민이에요. 자, 변호사님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도태우 변호사하고 같이 있는데요. 이 과학적인 증거 내지는 시스템 설명 이거를 갖다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고 저는 저 컴퓨터 갖고 33년 동안 강의를 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가지고요. 그래서 도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 프로그램 다 고추장 짓을 꽤 뻔해요. 소스코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될 것은 오늘 변론 이거는요 제한적인 겁니다. 인천 연수구 을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그 선거 부여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인천 연수구 을에 대한 증거 요것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것만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문득 떠올랐어. 와. 도 변호사님하고 전화통화 계속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프로그램 다 맞춰놓고 소스코드 다 맞춰놓고 증거 다 맞춰놨다고 치자. 서버 없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 어떻게를 의논했던 겁니다. 이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이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이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다 돌려놓은 맞춰놓은 프로그램 좋다 이겁니다. 그걸 갖고 우선 작업시켜라. 그러면은 딱 발표한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나올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다 이러지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살고는 우한 마이너 여기에서 마침 인천 연수구을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부족해요 증거로서는. 거기에 하나를 보니까 민중욱 거기에서 1번으로 도장 찍지 않은 공투표가 1번으로 가는 걸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하나 찾았어요. 자, 프로그램 맞춰놓은 거 이거 딱 맞아 떨어졌다고 나왔을 때 가만히 있다가 먼저 발설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 지금 우한 마이너에서 지금 이 봉투표 들어간 거 이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이 표를 포함해서 맞춰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너희들. 부정이죠. 그죠? 프로그램 자체도 부정이죠. 거기다 맞춰놨으니까 이게 막 머리에 떠올랐던 거예요. 이것이 서버 없은 상태에서 우리는 뭔가를 이겨야만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민경욱 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사실은 4월 24일 날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을 듣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던 차에 워낙 강력하게 제가 이때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듣고 투사로 나왔다. 이 얘기를 나한테 얘기했어요. 자신감을 갖고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또 딴소리 했거든요. 김경옥한테. 뭐냐? 내가 보기에는 운동권 이 정권이 순수히 이거 밝힐 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결국 남는 것이 국민 저항권, 헌법 전문의 4.19 정신으로 이거에 의거 국민 저항권 하나 남는데 이거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실패냐라고 다른 의견 가지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 시각으로는 실패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침묵이 너무 다수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부정선거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누가 다수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은 아주 열렬해요. 또 다른 집단들도 열렬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다수가 누굽니까 지금? 다수가 침묵자들이에요. 침묵. 그래서 민경욱한테 실패합니다. 저 저항권 행사는. 깜짝 놀랐더니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계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반드시 부정선거단을 반드시 만들어갖고 같이 귀국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제 말이 맞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요, 변호사들이 악전고투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믿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질질 끌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켰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악전고투할 겁니다. 이기면은 정말 박수 많이 보내줘요. 이기면은. 자, 그러면 결국 국민 저항권 하나만 남는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침묵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운동권 학생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생각이 났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맞습니다. 우리는 저항권이 발동됐을 당시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장서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자진해서 올라왔습니다. 자진해서. 자,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의 말씀 감사드립니다.